도적대보다 더한 놈. 옛날 충청도 땅에 큰 부자 한객주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일찍 철을 여의고 지금은 15살 외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 천성적으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인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중에는 장사를 하다가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염서방이 있었다. 한객주와 염서방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절친한 친구 사이기도 했다. 한객주는 늘 염서방을 금전적으로 보살펴주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옆에서 항상 응원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객주가 염서방을 찾아왔다. 항상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 한객주였는데 그날따라 무슨 수심이 있는지 한객주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염서방이 한객주에게 물었다. 이복에 무슨 일 있는가? 아무래도 내가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린 모양이야. 그게 무슨 소린가? 사실 요즘 한객주는 밤에 잠을 잘 청하지도 못하고 숨이 가빠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용하고 소문난 의원에게 모두 찾아가 진맥을 받아봤지만 속 시원히 그 원인을 말해주는 이가 없었다. 이러다가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겁이 나네. 어미도 없는데 나까지 무슨 일이라도 나면 혼자 남을 내 아들은 아직 저리도 어린데 말이지. 이 많은 가산과 사업을 잘 운영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크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에게 부탁을 좀 하러 왔네. 내가 10만 양을 자네에게 맡겨둘 테니 그 돈으로 이자를 받아 자네가 생활을 하고 혹시 나중에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10만 양을 내 아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는가? 아, 나야 고맙지. 정말 고맙네. 내가 원금 10만 양뿐만 아니라 이자도 쳐서 돌려주도록 할 테니 걱정 말게나. 그로부터 2년 후 한객주는 정말 병이 악화되어 죽고 말았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한객주의 어린 아들 한도령은 나름 열심히 가업을 이어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객주일을 어린 한도령이 떠맡으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고 친척들이 돈을 빌려가기도 하고 또 평소 한객주와 가깝게 지내던 주변 어른들이 찾아와 한도령에게 투자를 권하기도 했다. 결국 3년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집도 없어 조그만 움막에서 살게 되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는 말도 한도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니 정말 당장 죽 한 그릇 끓여 먹기도 버거운 가난한 생활이 연속되었다. 하루하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하늘을 원망하던 어느 날이었다. 한도령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조그만 주머니 하나를 주며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 때만 열어보라고 말해줬었다. 아버지가 떠나고 객주일을 아버지 대신 해나가고 또 가산을 모두 잃고 하는 통에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한도령은 이전에 살던 부잣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옷보따리에서 아버지의 주머니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안에 든 꼬깃꼬깃해진 편지를 꺼내어 읽어보았다. 우리 집 이웃에 살던 내 친구 염서방 그 사람에게 돈 10만 양을 맡겨놓았다. 그 돈은 네가 가산을 모두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이다. 염서방을 찾아가 내가 맡겨놓은 돈을 돌려받아 다시 가업을 일으키도록 하거라. 편지에 쓴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아비의 정을 느끼며 한도령은 통곡을 했다.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훔친 한도령은 다음 날 염서방을 찾아 나섰다. 염서방은 몇 해 전에 이미 한양으로 이사를 했기에 한도령은 한양으로 가 한참을 수소문을 하고 나서야 염서방을 찾을 수 있었다. 염서방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다. 몇 년 만에 한도령을 만난 염서방은 얼굴부터 찌푸렸다. 아니, 내 꼴이 그게 무엇이냐? 마치 거렁뱅이 같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도령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아버지의 유언 이야기를 했다. 뭐라? 그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10만 양이라니? 네가 네 아비의 돈을 모두 날리더니 이제 내 돈까지 모두 날리고 싶은 게냐? 아마도 내 놈이 공공해지니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 볼 속셈이구나. 내가 네 아비와의 예정을 생각해서 이번엔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갈 테니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입에 담지 말거라. 그리고 여기 100냥 줄 테니 내려가는 여비로 쓰거라. 썩 가보거라. 아니, 어르신, 아버지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잉? 난 모르는 일이다. 그 편지가 누가 쓴 것인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생사람 잡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한도령은 그 뒤에도 몇 차례를 더 염서방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해 보았으나 전혀 소용이 없었고 나중에는 아예 염서방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한도령은 분한 마음의 관가에도 찾아가 보았으나 이미 염서방이 손을 써놓은 것인지 아무도 한도령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마지막 유산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겨 버릴 순 없어. 한도령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아버지의 또 다른 절친한 벗이었던 정대감을 생각해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대감처럼 어질고 사리분별 잘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단언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대감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가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러 집에 잠깐 들렀던 일이 생각났다. 한도령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곧장 경상감령으로 내려갔다. 경상도 관찰사 정대감은 한도령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구나.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심한 고초를 겪고 있나 본데 여기 먼 곳까지 어찌 내려온 것이냐? 한도령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를 꺼내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 베풀기 좋아하고 덕이 많았던 사람이 허투루 남긴 유언은 아닐 것이다. 일단 알았으니 너는 물러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 염서방이란 사람이 한양에서 금권을 가진 자라 이미 형조와 한성부에는 그가 손을 써놨을 것이다. 그러니 이곳 경상감령에서 해결을 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내가 반드시 일의 진상을 밝혀줄 터이니 걱정 말거라. 그로부터 열흘쯤 뒤 염서방은 경상감령에 잡혀왔다. 경상도 관찰사인 정대감이 직접 꿇어앉혀진 염서방을 신문했다. 네가 경상도의 큰 도적대에 자금을 대고 작물을 취득하여 얻은 이득이 몇십만 냥이라던데 당장 이실직고 하렸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지금까지 이자를 놓아 살아가고 있으며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몸인데 어찌 도적들을 가까이하여 작물을 취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관찰사가 증인을 불렀다. 염서방의 밑에서 일하면서 네가 도적대에게서 들어오는 돈이 되는 물건이나 전답을 장부로 하나하나 작성했다고 했거늘. 염서방은 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냐? 잉? 이게 뭔 소리야? 어르신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다 실토했습니다. 제가 지난달 초하루에 금은보와 수만금을 도적대가 염대감님에게 넘긴 것을 어르신 보는 앞에서 이 장부에 다 썼잖습니까요. 그런데 어찌 이리 발뺌을 한단 말이오? 사실 이 여인은 염서방을 떠보기 위해 관찰사와 미리 말을 맞춘 사람이었다. 염서방은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와 작당을 했다며 자신을 일당이라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미친! 내 너와 일면식조차 없는데 어디서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낸단 말이냐? 그 입 다물라. 내 너를 뒷조사해 보았더니 돈 한 푼 없었던 빈털터리가 지금은 수십만 냥이나 가진 갑부가 되었더구나. 도적대들의 작물로 이문을 남기지 않고서는 어찌 그리 갑자기 재산이 불어날 수 있단 말이냐. 안 되겠다. 이자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주리를 틀도록 하라. 아닙니다. 소인은 이런 누명을 쓰고 그런 형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도적대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은 일찍이 제 친구인 한객주로부터 빌린 10만 냥을 미천 삼아 이자 장사로 이렇게 불린 것입니다.
그걸 어찌 증명할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돈을 빌려준 그 친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은 탓에 그 돈을 빌려주면서 문서 한 장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추호도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자 관찰사가 한도령을 불러들였다. 한도령을 본 염서방의 얼굴은 오히려 밝아졌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도령을 아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한도령의 아비가 바로 저에게 10만 양을 꿔준 친구입니다. 한도령은 부친이 남긴 글을 꺼내보거라. 관찰사는 한도령으로부터 유서를 건네받아 큰 소리로 읽은 뒤 말했다. 이건 한도령의 아비가 남긴 유서다. 이 글을 보니 내 말이 거짓은 아니었구나. 하지만 내 놈은 한도령이 어려울 때 돌려주기로 한 10만 양을 떼어먹을 생각으로 한도령이 돈을 돌려달라 하니 그런 돈은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것은 한도령의 돈을 훔친 것과 다름이 없다. 내 놈은 돈 10만 양을 훔쳤을 뿐 아니라 너를 믿어준 친구의 신이마저 져버렸다. 너의 죄가 도적대에 비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도적이다. 여봐라. 당장 이자에게 곤장 30대의 형을 가하고 하옥시키도록 하라. 네 놈은 한도령의 돈 10만 양과 그 이자를 한 해당 2할로 쳐서 갚을 때까지 하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네 친구의 신이와 그 신이를 배신한 너의 죄를 곱씹어 보도록 하거라. 일이 이렇게 되자 염서방은 하는 수 없이 한양으로 급히 정가를 보내 한도령에게 10만 양과 그 이자를 갚아줄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다면 10만 양만 돌려주면 되었을 텐데 욕심을 부려 그 이자까지 비싸게 물어주게 된 것이었다. 거짓말은 심리를 못 간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속담이 있다. 이처럼 결국 언젠가는 진실이 이기는 법인 것이다. 한도령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찾을 수 있었다. 힘들게 얻은 마지막 유산인지라 그것은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한도령은 마지막 유산을 허비하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남긴 가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